만물이 푸르게 솟아가는 봄. 우리가 우거진 숲을 찾는 이유는 바로 숲이 주는 상쾌함과 생명력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향기와 함께 기분 좋아지는 봄나들이 하러 숲으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서울에도 걷기 좋은 숲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국립산림과학원 안에 있는 홍릉숲입니다. 맑은 공기를 흠뻑 마시고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고 싶은 분들, 오늘 제가요, 화창하고 푸르른 봄의 기운을 확실히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울창한 소나무가 늘어선 길, 따뜻한 햇살에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맞으며 산책하러 나온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홍릉숲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하루 2회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도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요. 혹시나 숲 해설 프로그램이 딱딱하고 재미없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얘는 이제 이름이 반송이라고 해요. 자, 반송이라 하면 반자는 무슨 반자일까요? 반쪽이 할 때 반, 땡. 자, 어떤 반이냐면 쟁반. 쟁반할 때 반자예요. 나무가 자라는 모양이 둥글넓적한 그릇을 닮아 이름 붙여진 반송. 평소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나무와 들풀의 이름 하나까지 퀴즈로 재밌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한쪽에서 움틀 준비를 하고 있는 산철쭉의 꽃망울에서도 향긋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봄의 색깔 이제 많이 보시고요. 이제 올라가시겠습니다. 홍릉숲에는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봄의 전령사, 꽃나무들이 알록달록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고 있었는데요. 무작정 걸어야 하는 도심지와는 달리 고개를 들고 숲을 둘러보니까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녹음의 눈의 피로까지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숲길 걷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보통 우리가 숲길을 생각하면은 요즘 피톤치드가 많이 얘기가 돼갖고 그게 먼저 와닿을 겁니다. 피톤치드와 마찬가지로 산림에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은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햇빛을 우리가 보통 직접 쬐는데 나뭇잎을 통해 갖고 간접적으로 그 햇빛을 쬐면은 체내에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또 동시에 비타민 D가 됨으로써 우리 신체의 생기와 안정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숲길을 걸은 뒤에 사람의 정서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 결과, 우울감과 분노, 긴장감 등의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치유 효과는 흙내음과 자연의 소리, 그리고 숲이 내뿜는 향균 물질, 피톤치드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수목이 나무가 오전에 많이 방출을 합니다. 이때 대기 중에도 바람이 별로 없어갖고 우리 몸에 피톤치드를 째기가 아주 용이한데요. 이때 조금 너무 꽉 조이지 않는 그런 헐렁한 옷을 입고 가면 바람이 잘 통해갖고 그런 피톤치드의 향균 작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효능 때문에 그린닥터라고도 불리는 산림. 숲은 조용하게 부작용 없이 그리고 꾸준히 우리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피톤치드는 숲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자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한다는 소나무 아래. 떨어져 있는 소나무 꽃을 모았는데요. 꽃이라기보단 좁쌀 같은 모양이더라고요. 자, 눌러서 비벼보세요. 네, 자, 뭉개셔서 자, 향기를 맡아보세요. 난다. 피톤치드. 피톤치드 많이 들어. 피톤치드.
네,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맡아보시고요. 너무 좋죠. 예. 그래서 그 치료제나 또 아토피 치료제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요. 이게 향기가 진하기 때문에 희석을 해서 허브 향기랑 같이 뭐 여러 가지 물질을 희석을 해서 네,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목들이 어떠한 이유로 피톤치드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수목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피톤치드입니다. 그래서 피톤치드는 식물의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숲에 들어서면 향긋한 피톤치드 냄새가 코를 자극하죠. 피톤치드는 식물이라는 피톤과 죽이다라는 사이드의 합성으로 말 그대로 공기 중의 세균이나 곰팡이를 죽이고 해충, 잡초 등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항염, 항산화 효과가 있는 피톤치드,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이런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농도를 감소시키는데요. 수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5%, 많게는 70%까지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림욕을 할 때 나뭇잎끼리 부딪히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연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 나뭇잎 소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켜준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숲에 가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봄이 옆에 다가온 것 같아가지고 그걸 느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해설가님이 너무 설명도 잘해주시고 새로운 봄의 모습을 느낀 것 같아요. 상쾌하고요. 공부만 하다가 이런 데 와서 꽃도 찍고 다니고 하니까 즐거웠어요. 자주 이제 숲을 찾아서 저도 심신을 좀 단련도 하고 마음도 좀 정화를 시키고 더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푸른 산을 찾았는데요. 공기 깨끗하고 물 맑기로 유명한 유명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이렇게 숲에 들어서니까요. 코끝을 자극하는 피톤치드의 향기가 마구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공기 좋고 물 맑은 이곳에 특별한 숲 체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따뜻해진 날씨 덕에 가족 단위로 놀러 온 분들이 많았는데요. 봄나들이에 설렌 것도 잠시. 갑자기 밧줄이 등장했는데요. 단순한 놀이처럼 보이는 이 활동으로 오늘 만나볼 식물의 정체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러 가는 풀들은 다 그렇게 자기 풀잎을 땅바닥에 낮게 탁 깔았다가 슬슬 몸을 올리고 있는 친구들을 볼 거예요. 그런 식물들을 로제트 식물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냉이, 달맞이꽃, 그런 친구들이 다 로제트 식물이어서 겨울을 이런 식으로 수고롭게 난 친구들이거든요. 로제트 식물이란 짧은 줄기에서 잎이 나와 수평으로 자라나는 식물인데요. 향긋한 봄나물은 대표적인 로제트 식물. 입맛 돋우는 냉이와 달래, 쑥 등이 있고요. 작지만 어여쁜 민들레와 개망초꽃, 그리고 달맞이꽃 또한 동장군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피어난 로제트 식물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숲을 탐색하러 가봐야겠죠? 노란 꽃봉오리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것도 로제트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애기똥풀입니다. 꽃을 따면 줄기에서 어린아기의 똥과 같은 노란 즙이 나온다고 해서 애기똥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봄은 어른들이 봄나물 많이 해먹는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색의 즙이 나오는 것들은 나물로 해먹지 않아요. 이런 애들은 조금 독성이 많아요. 그래서 노란 즙이 나오는 애들은 우리가 나물로 막 먹지 않는다. 따라서 애기똥풀도 맛을 보지 않는다.
토끼가 되었어. 그런가 하면 뾰족한 가시 같은 이 나무. 정체가 뭔고 하니 이름부터가 날카로운 화살나무입니다. 변형시켜서 만든 요것을 저는 꼭 줄기에 난 요 코르크가 화살처럼 생겼구나라고 해서 화살나무예요. 화살나무. 화살나무의 새 싹을 갖다가 우리가 혼잎나물이라고 해서 먹는 거예요. 이 크기도 다르고 꽃잎의 이 나무는 진달래인지 철쭉인지 얼핏 봐서는 잘 모르겠다고요? 가족이시니까 진달래하고 철쭉을 구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진달래는 꽃만 먼저 피고 철쭉은 꽃하고 잎하고 같이 피고. 네, 우리가 그 가장 잘 알려진 거 맞았습니다. 예,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둘을 구별하는 팁 하나 더. 보통 철쭉은 진달래보다 색이 조금 더 연하다고 합니다. 어때요? 색이 다르게 보이시나요? 무궁무진한 숲의 매력.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체험이 남아있는데요. 물이 고여있는 물가. 그런데 손을 넣어 뭔가를 만집니다. 개구리 알이었는데요. 책에서만 보던 개구리가 여기서 태어난다고 하니 아이들은 알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 또 어떤 숲속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계단식으로 조성된 작은 호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물속 생명체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꼬물꼬물 올챙이였네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또 하나의 알주머니. 청정 지역에만 산다는 도룡뇽이 겨울잠에서 막 깨어나 숲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숲 체험의 마지막은 개구리 놀이입니다. 덩치 큰 아빠들이 암컷 개구리, 아이들이 수컷 역할을 맡았는데요. 실제로 개구리가 짝짓기를 할 때 이만큼이나 경쟁이 치열하다죠? 암컷 개구리 어떠셨어요? 좋아요. 힘드시죠? 네. 수컷 개구리는 어땠어요? 좋아요. 재밌었어요. 그죠? 네. 엄청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체험하는 게 재밌는 줄도 몰랐어요. 전에 애들하고 그냥 숲에는 많이 놀러 왔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뭐 체험 활동 같은 거는 별로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자연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소에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던 뭐 그런 것들 그냥 소소하게 애들한테 좀 같이 보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됐고요. 그 자라나는 애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바닥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다 옹기종기 모여서 뭐 같이 보고 하는데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삶의 여유를 주고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숲. 도시의 빡빡한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휴식을 맛보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화창한 봄이 찾아오면 숲은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기운을 안겨주죠. 맑은 날에 싱그러운 숲길을 걸으면서 느긋하게 한숨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산림욕을 하기 위해서 숲에 들리신다면 오늘 제가 체험한 것처럼 한 걸음걸음마다 건강해지시고 젊어지는 기분 꼭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향기의 정보를 더하다. 과학향기 지식 플러스.